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초구님께서 고민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초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14년쯤에 결혼을 하면서 집을 얻기 위해서 자금이 부족하니까 3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자, 여기 빠졌네요. 친형이 저에게. 그런데 그 당시 저도 신용이 안 좋은 관계로 2천만 원 제1금융권을 얻고 그 이후에 부족하니까 본인이 아는 제2의 금융권을 소개로 1천만 원으로 자금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얼마 후에 1천만 원 부족하다고 소개해준 제2의 금융권을 연락으로 요청하더라고요. 문제는 본인이 이자를 내준다고 하였지만 3개월 이후에는 없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제1금융권 막히고 제2금융권 마친 상태에서 이자와 함께 상환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2013년도 말에 이직하면서 잠시 친형집에 들어갔는데요. 그때 친형이 도박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는 잠깐 하고 그만하겠지 넘어갔는데요. 문제는 그게 아니더군요. 그 이후에 중간쯤에 제가 다시 프리랜서 일하러 갈 쯤에 돈이 필요한데 그때 돈을 약간 주면서 사용해라고 했는데 그 금액으로 월세 얻으려고 할 때 그 돈 다시 달라면서 요청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계약하고 나머지 상환했다고 말했는데 그런데 통화니까요. 그 돈을 왜 상환하냐고 또 따지면서 욕하네요. 그 외에 그동안 혼자서 이자 상환하면서 금액이 생각외로 큰 금액이 되어서 부담 엄청 되었습니다. 문제 요약은 부모님이 10에서 100만 원 주면서 다시 나중에는 그 금액 그대로 받아가는 버릇이 저한테도 그대로 하더라고요. 저는 결국은 제 명의 대출은 상환을 완료하여 이제 숨통이 트이는 편이지만 우째 부모님께 돈을 얻어가는지 모르겠고 더 엽는 게 왜 휴가 나오면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지내는지 의문입니다. 원래 자식 와이프 쪽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본인 입으로 월 800 번다고 했는데 그 돈은 웃자고 휴가 복귀할 때 동생과 부모님한테 ATM처럼 돈 받아가려는지 이것은 버릇이라고 생각합니다. PS 매번 휴가 나와서 돈 타령하면서 연락 오더라고요. 그래서 출근할 때 지장 많이 되고 이번에 이직하면서 하루 펑크 났어요 라고 적어줬습니다. 이게 얘기가 본인도 아실 거예요. 약간 행설수이 심하네, 맞죠? 네. 근데 무슨 내용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이 사연 하기 전에 간략하게 전에 들었는데 뭐냐면 간단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친형이 그러니까 이제 사연자분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내가 결혼을 해야 되니까 3천만 빌려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여력이 안 되니까 1군용권 2천만 원 빌려주고 3군용 그러니까 2군용권으로 1천만 원 빌려서 3천만 원 빌려줬는데 친형이 문제가 이자를 내줘야 되는데 이자를 못 내가지고 본인이 그 비싼 이자를 다 상환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겨우겨우 어떻게 숨통이 트였다. 그래서 그 전까지 몰랐는데 본인이 이제 외국으로 일하러 갈 때 알게 된 거죠. 아, 형이 도박에 손을 댔구나. 도박에 손을 대면서 내가 외국 가서 일하고 휴가 목적으로 한국에 내려올 때 자꾸 돈을 달라고 하는구나. 왜냐하면 내가 이제 돈이 있으니까 일하면서 받은 푼샷이 있으니까 그 돈을 노리려고. 그러니까 조금씩 삥 쓸어 갔다는 거네요. 그 전에 몰랐다는 거잖아. 그냥 형이 힘들어서 나한테 달라고 하는가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알고 보니까 나한테 그냥 이제 제가 도박 무슨 물주인 것처럼 스폰서인 것처럼 그냥 올 때마다 돈 달라 이거네요. 그래서 내가 왜 그 돈을 줘야 되냐 얘기하니까 화내고 따지고. 혹시 형이 도박빚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죠? 도박빚.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얘기해드릴게요. 사연자분이 지금 한국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지금 아까 얘기하기를 외국에서 잠깐 이제 외국으로 이제 비자 받아가지고 일정 기간 일하고 다시 한국에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일하러 갈 때는 외국에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다가
일 끝나고 나서 프레시스타 끝나면 이제 한국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때 친형이 연락을 해가지고 올 때마다 이제 부모님 집에서 대기하고 님 올 때까지 대기하고 난 다음에 왔으면 너 왔구나 돈 내놔. 반대라고요? 제가 얘기한 거 반대라는 얘기인가? 아... 혹시 형 가족상 얘기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친형이 결혼을 했잖아요. 아, 형이 외국, 아, 국내 자취한다고요? 아, 반대구나.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저분은 국내에서 일을 하고 형은 외국에서. 아, 그러니까 형이, 형이 이제 한국에 내려올 때마다 돈 빌려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가족들은 외국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여러분 도박이 무섭습니다, 도박이.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사실 결혼할 때도 있잖아요. 도와주면 안 돼. 여러분 결혼할 때도 뭐, 결혼살림 부족하다고 뭐 가족이 도와주는데 형제가 도와주면 안 됩니다. 축의금 내줄 수 있어. 축의금은 뭐 한 100만 원 정도 내주고 그럼 그냥 그거를 뗀 거야. 어? 난 가족의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음.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형이 결혼했다 했잖아요. 결혼했다 했는데 그러면 그 형의 가족들도 그 외국에 같이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형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 형만 이제 기러기 아빠네요. 음, 참나. 그러면 부모님은 어떤 입장이에요? 부모님은 형이 이렇게 좀 막 약간 망나니처럼 행동하는 거 알잖아요. 부모님은 뭐 어떻게 얘기하세요? 이게 사실 이게 가족이 문제가 뭐냐면 포기했다고. 야, 참. 여러분 있잖아요. 절대 도박하면 안 되게. 내가 도박이나 비트코인 주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빚내 가지고 하는 사람들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사람 새끼는 안 봅니다. 인간에게 포기한 거예요. 왜냐? 자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가정이 박살나는 게 눈에 보임에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아, 그 친정이 재혼했다고요? 그러니까 이혼 한 번 하고 재혼했다고? 결혼이 두 번째네요? 참. 그러니까 다시 재혼했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 전에 이혼 사유도 도박 때문에 그런 거야, 도박 때문에. 도벽이 너무 심해서. 참, 어떻게 된 게, 아니, 도박 중독으로 한번 결혼 생활 날려먹은 사람이 또 날려먹게 생겼네요. 답 없네요. 일단 친형은 답 없습니다. 친형은 절대 개가천선 안 됩니다. 예, 네, 안 돼요. 혹시, 초구님 죄송한데 부모님하고 같이 사십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사세요? 같이 안 산다고요? 아, 다행이네. 아, 참. 이게 여러분이 도박, 여러분 있잖아요. 절대 있잖아요. 도박빚, 그리고 뭐 비트코인 빚, 그리고 주식빚, 토토빚, 이런 거 절대 갚아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신과 의사분들도 갚아주지 말라고 해요. 저만 갚아주지 말라고 하는 게 전문가분들 심리 상담사나 심리 상담하는 교수님이나 의사분들도 절대 가족이 도와주면 안 된다 그래요. 도와주는 순간 그 사람은 고마워하기보다 한 곱이 넘겼기 때문에 또 한다고 그래요. 음,
이게 좀 도박하시는 분들은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가져야 되는 양심의 가책이나 미안함 같은 거 없어요. 그냥 보통 인간의 머리가 아니에요. 왜냐, 도박 중독자는 이제 도파민이 있죠. 그, 도파민이 가다 분비돼서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해요. 그러니까 남한테 미안하고 실수하고 뭔가 내가 선을 넘었다는 생각을 못 가집니다. 애초에 못 가져요. 그래서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난 사람 새끼를 보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 새끼를 보지 말라고.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다 절교해. 남자 여자들 다 절교해. 음? 왜냐,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만 잡아뜨리는 게 아니라 남의 인생도 잡아뜨려요. 봐봐, 이게. 지금 본인 인생만 잡아뜨리는 게 아니라 본인과 결혼한 가족들, 그리고 부모님들, 심지어 이 초국님까지 박살냅니다. 도박 중독자들 굉장히 좀 웃긴 게 뭐냐면요. 가는 콩알 많은 게 뭐냐면, 웃긴 게 자기가 불리한 건 기억 못하고 자기가 유리한 건 기억을 합니다. 초국이 말한 것처럼 자기가 불리한 거는 어떻게든 기억을 안 하는, 기억을 못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냥. 근데 자기가 뭔가 이득 본 거는 기억을 해. 도박이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100번 져도 한 번 딴 거는 정말 철석같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도박 중독이 된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내가 500판을 꼬라도 한 번 제대로 이긴 거를 기억을 해. 평생 갑오처럼. 그래서 도박 중독자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몇 억을 꼬랐다는 얘기는 안 하고 이번에 내가 한번 크게 땄다 그것만 계속 얘기해. 이미 날려본 게 얼만데. 비트코인도 그래. 비트코인도 수억까지 해먹은 사람이 자기가 잘 될 때는 얼마씩 해먹었다 그 얘기만 하지 내가 실수해가지고 이만큼 날려먹었다 이런 얘기는 안 해. 그러니까 잘 된 것만 기억하고 실수한 거 날려먹은 걸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갚아주면 안 됩니다. 네, 절대로. 불쌍하다고 해주면 안 돼요. 이거 연민의정 느낄 필요가 없어 이런 사람들은. 좀 미안한 얘기인데요. 뭔가 중독돼가지고 남의 재산 날려먹고 주변 사람 힘들게 한 사람은요. 그 사람 동정표를 줄 필요도 없고요. 손 내밀 필요도 없고 그냥 놔두세요. 지가 알아서 죽든 살든 알아서 놔두시기 바랄게요. 자기가 벌린 거잖아. 어? 웃긴 게 내가 도박 중독자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렇게 해가지고 빚지잖아요. 그러면 다 내가 만든 결과니까 내가 감당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웃기게 도박 중독자들이 겁은 많아. 겁 많아가지고 자기가 책임 안 지려고 그래. 협박하면 녹음하세요. 초근이 녹음해요. 그거 가만히 있지 마시고 협박하면 녹음하세요. 녹음해서 저장해 놓으세요. 가족이라 하더라도 선 넘으면 있잖아요. 선 넘으면 신고한다 그래요. 협박 이거 계속 녹음하면 이거 증거물 되거든요. 그리고 가족끼리도 동거 친적이 아니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 가족끼리라면 친족상들의 적용받냐 물어보는데 여러분 이건 해당 사항이 없는 게 애초에 저 형제끼리 따로 나가서 합니다. 동거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성립합니다. 네. 이미 형제는 따로 나가서 하잖아요. 남이지 않습니까? 남이기 때문에 협박하잖아요. 녹음해요. 당하고 있지 마세요. 녹음해가지고 이게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한 번만 전화하면 여기 경찰서 들고 간다고 얘기하세요. 형이고 나발이고 없어. 난 이제 형 없다고 얘기하세요. 당신 같은 형 없어. 내가 아는 친형이라는 존재 머릿속에 지워버렸다. 각자 인생 살자. 나한테 동생이라 부르지 마. 나도 형이란 존재 머릿속에 지워버렸어. 앞으로 이제 나 혼자만 생각하고 살려고.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이렇게 딱 잡아서 얘기하세요.
약간 느낌이 도박 중독은 하지만 겁은 많네요. 아니, 수신 거부하면 되잖아. 왜 전화를 왜 받는 거야? 초구님. 수신 거부하면 되잖아, 수신 거부. 수신 거부하면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왜 받아줘요? 그리고 웬만하면 집에도 가지 마세요. 세컨드 폰요. 웬만하면 집에 가지 마세요. 아니, 그거 다 차단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모르는 번호면 전화 안 받으면 되잖아. 모르는 번호면. 저는 모르는 번호 전화 아예 안 받거든요. 아니,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 안 받으면 되잖아. 저장돼 있는 거 아니라면. 아무 전화 다 받아. 난 아무 전화 다 안 받거든요. 저장돼 있는 거 아니면 안 받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요. 그러면 만약 전화 왔잖아요. 전화 받지 마시고 끊어버리면 되잖아, 그냥. 초국님도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음? 전화 오면 냉장히 끊어야 돼. 이미 전화를 받아주니까 세컨폰이라도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손말이 보고 형이라까 바로 끊어버려, 그냥. 전화 잘못 끊었습니다. 그럼 끊어버려. 100번이고 그렇지고 다 끊어버려. 근데 님도 냉정하게 대처하지 못해가지고 우유부단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 다 받아주고 하는 거예요. 어? 그냥 짤 없이 형이다. 덜컥. 형이다. 덜컥. 이런 식이 그냥 덜컥. 덜컥. 누가 이긴 해보냐는 식으로. 어? 아예 무슨 넘어갈 수 없는 통곡의 병처럼 만들어버리란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왜 그걸 받아주냐 말이야. 어? 그냥 능청스럽게 전화 잘못 끊었습니다. 저 그런 사람 모릅니다. 끊어버려. 어? 이것도 님이 자꾸 받아주니까 전화 받는 거예요. 어떻게든 얘는 받아줄 사람이니까. 통화만 되면 얘는 내 전화 함부로 끊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걸릴 때까지 전화 걸은 거예요. 초국님의 대처도 중요하다고. 어? 아예 냉정하게 나한테는 그 어떤 부탁도 할 수 없다. 나한테 전화 걸어봐야 깜깜깜 무소식이다. 아무 소용 없다는 느낌을 줘야 얘한테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어? 이게 생각해요. 초근이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이 상황이 왜 초근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상황이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이게 사실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거든요. 그래서 동기부여되고 감사해요. 아니 잘못이라기보다는 사람이 너무 여려서 그래. 이 거절을 또 잘해야 됩니다. 총이 잘 들으세요. 이미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거절할 건 냉정히 거절.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 한국 사회가 뭔가 거절하는 것을 굉장히 뭔가 죄악시 여긴단 말이야. 거절하면 굉장히 싸가지 없고 위아래 없고 쥐밖에 모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응? 거절을 할 때는 해야 돼요. 냉정하게 해야 돼. 아무 감정 없이. 아무리 내가 뭐 피를 나는 형제라고 하더라도 냉정하게 딱 끊어야 돼요. 그런 냉정한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친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부탁대고 전화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왜 참습니까? 이런 걸 왜 참아요? 왜 전화 받아주고 왜 본인이 힘들어가 참습니까? 그러니까 친형 마인드는 그런 거예요. 뭐냐면 얘는 어떤 식으로든 전화만 되면 내 전화를 거절하지 못한다. 어떻게든 전화 연락만 되면 된다. 제발 받아라 이거예요. 근데 받는다 하더라도 전화 끊습니다 하고 먼저 끊어버리고 이런 전화 100번이건 1000번이건 무조건 끊을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끊어버리면 못할 거 아니야. 그리고 협박하면 녹취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하면 겁나서 못해. 냉정하게 나가면 할 게 없거든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친형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초국님이 얘는 마음이 약해서 내 말이라고 하면 어떻게든 들어줄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다 님이 죽어요. 님이 제명이 못 삽니다. 그런 거 왜 생각습니까? 님 잘못 아니에요. 그런 거 있어도 님 잘못 아니야. 냉정해져야 돼요. 그런 거 왜 받아줍니까? 아니 자기 죽을 거라 자살할 거라 이걸 왜 받아주냐고. 이걸 받아주니까 님도 동의를 하는 거잖아요. 응? 초국님이 너무 마음이 여리고 그리고 정이 약해요. 이게 내가 초국님이 얘기해 보니까. 근데 초국님이 앞으로 사회생활 하거나 이제 직장 다니시거나 하실 때 아닌 건 아니라고 딱 잘라야 돼요. 저도 여러분 아시겠지? 썰 할 때 뭐 못하겠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딱 자르잖아 이게. 물론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쁜 사람도 있어. 근데 이렇게 해야 서로한테 긁어 부스럼이 없어 이게. 이번에 독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독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독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거절할 타이밍을 가지고 거절하는 게 이게 독해지는 겁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꼭 독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유독 한국 사회가 있잖아요. 뭔가 거절하면 나쁜 사람, 위아래 구분도 없는 사람, 전화 예전 없는 인간,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많이 씌우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특히 마음이 여린 사람이 거절을 잘 못해요. 근데 거절 못하는 사람이 항상 이용당한다니까요. 항상 거절 못하는 사람이 힘들어하고 거절을 잘하는 사람은 잘한단 말이야 이게. 항상 본인만 소갈이 하잖아요. 계속 소갈이 하잖아 이게.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면 초국님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이미 정작 중요한 일을 못해요. 내 인생에서 뭔가 중요한 것을 치르지 못합니다.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중요한 걸 못 잡아요. 중요한 놓친다거나 이런 거에 자꾸 묶여가지고.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형의 목소리라 하면 그냥 얘기도 하지 마시고 그냥 다 끊어요. 그러니까 님은 있잖아요. 보니까 형이 목소리 들리고 얘기 어떻게든 대화가 오고 가면 거기에서 못 끊는 것 같아요. 약간 본인이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먼저 전화를 끊으면 안 된다. 먼저 전화를 끊는 것은 예의가 나쁘다. 이게 참 한국 사람도 많이 버려놨거든 이게. 상대방이 전화를 끊기 전까지 내가 먼저 전화를 끊으면 안 돼. 근데 이건 끊어도 되거든요. 보통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는 끊으면 안 되는데 그냥 이건 전화 받을 가치가 없어요. 그럼 끊으면 됩니다. 이건 끊어도 돼요. 형 목소리가 생각되면 형이라고 부르면 그냥 바로 끊어버려요. 대화 들을 필요도 없어. 뭐 얘기하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끊어요. 100번이면 100번 끊어요. 이게 처음에는 내가 이래 되는 걸까? 그래 형인데 그 얘기 한번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끊어요. 한두 번은 그냥 내가 막 찔릴 거야. 이렇게 되는 걸까? 그래도 형제가 나밖에 없는데 너무한가? 이런 마음 들 거야. 내가 봤을 때 이분은 분명히 들어요. 그런데 이걸 한 10번 20번 하잖아. 그럼 익숙해지잖아. 그럼 계속 본능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네, 본능적으로. 왔네? 끊어야지. 왔네? 끊어야지. 왔네? 끊어야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얘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전화해도 안 받을 사람이구나.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아예 받아주고 얘기를 듣자가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그냥 얘기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얘기를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그럼 들을 필요가 없어 이게. 이 사람 알잖아. 그동안 전화해가지고 전화하는 목적이 대도 안 한 소리 하면서 돈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무관심해. 인간한테 가장 무서운 게 있잖아요. 욕보다 무서운 게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그리고 있잖아요. 형 재수 전화 오죠. 전화 오면 형한테 전화 오면 그 오는 전화번호 무조건 다 수신 거부. 수신 거부. 오면 바로 끊고 수신 거부. 오면 바로 끊고 수신 거부. 이렇게 한 100번 해보세요. 그래도 전화 걸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요, 조국님. 그냥 일단 왔으니까 받아봐. 이게 아니라, 약간 있잖아요. 맹목적으로, 전화 왔네. 끊고 바로 전화번호 바로 수신 거부. 끊고 바로 수신 거부. 해봐요. 얼마나 휴대폰 많이 구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봐. 한 2개, 3개는 할 수 있겠지. 한 4개, 5번, 10번 해보세요. 얼마든지 되는지. 그럼 본인이 지칩니다. 아, 뭘 해도 안 되네. 그러니까, 초구님은 중요한 게 형하고 아예 애초에 대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대화를 하면 말려, 님이. 그동안, 형의 어떤 그런, 이제, 유체이탈화법에 본인이 말렸을 거예요. 아, 전화 걸면 끊으면 돼. 걸면 끊으면 돼요. 걸면 끊고, 걸면 끊고, 걸면 끊고, 걸면 끊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요. 적극적으로. 아예 받아줄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좀 냉정한 얘기인데, 이런 말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마인드 가져야 돼요. 자, 이거 혹시나 적으세요. 형이 잘못되건 말건, 형이 혹시나 뭐 죽건 어떻게 되건 간에 내 알 바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내가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지 책임입니다. 지 자신이 똑바로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본인 인생입니다. 내 인생 아닙니다. 아무리 형제라고 하더라도 이제 나이 먹었잖아요. 나이 먹었잖아. 그럼 여러분 형제라고 하더라도 그 각자 생활 참기라고 하면 안 됩니다. 말이 좋아 가족이지 이제는 그냥 남이에요, 남. 어릴 때 같이 어떤 그런 유년기를 같이 살고 뭐 한 이불 덮고 자고 그 시절이 있어도 이제 다시 구할 수가 없잖아, 그 시절. 각자 다른 집안에 살고 있고 하니까. 그럼 사실상 남이에요. 아니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런 말도 하지 마. 그러니까 님은 제가 보니까 그 형이라는 사람이 말빨이 좋은 것 같아요. 님이 한번 생각해봐. 보통 도박 중노들은요, 어떻게든 돈을 가져오기 위함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 맹목적이야. 어떻게든 말을 걸려고, 어떻게든 그 가진 길이를 총동원해가지고 말을 걸 거예요. 애초에 그런 싹을 잘라버려야 돼. 아마 님이 그랬을 거야. 끊어야지 하다가 끊을 기회를 안 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아예 전화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전화, 목소리만 딱 들으면 바로 끊어버리던가. 그러니까 님이 거기 말린다니까요. 제가 봐도 잘 말릴 것 같아요, 님. 잘 말릴 것 같다니까. 저 같은 사람이었으면, 왔어? 꺼져. 뚜. 만약에 전화 왔잖아요. 야, 형이다. 아! 뚜. 왜 이렇게 전화 걸기 힘들어? 뚜. 그거 한 몇 번 당하잖아요. 그러면 미치거든요, 이게. 타들어가거든. 아예 대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대화를 하면 말리는 것 같아요. 야, 네 형한테 이러기가? 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어떤 메시지를 건네더라도. 왜 여러분 그 있잖아 보험 아줌마나 그 영업사원들 전화 오는 거 있잖아. 그거 할 때 그렇게 하면 돼. 여러분 그냥 중간에 전화 끊는다 그 매너 없는 게 아니거든요. 끊으면 돼. 잘하잖아 여러분. 이게 님이 있잖아요. 그동안 대처를 못해서 그러니까 님이 너무 물렁물렁하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기 때문에 문제 생긴 거죠. 사실 이거는 형도 문제가 있는데 사연자분도 약간 고쳐야 될 게 있습니다. 너무 연약해요. 남자지만 좀 정신적으로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안 됩니다. 여기 3천만 원 대출해주는 것도 난 형한테 뭐 도와달라 얘기 안 할 테니까 그 형이 알아서 해라. 나는 솔직히 이런 말도 웃기네요. 친동생한테 3천만 원 대출 받아서 결혼하는 인간 처음 봤습니다, 나는. 이것도 결혼하려고 대출 받은 게 아닌 것 같아, 느낌이. 안 그래요? 친동생한테 대출 받아서 그 대출 받은 돈으로 결혼 자금 보태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무슨 부잣집에 가나? 당연히 아니겠죠. 자기가 불리한 걸 기억 못 하잖아. 여러분 있잖아요. 이 도박 중독자들은요, 인간성이 바닥이라서 자기가 불리한 걸 기억 못 해요. 절대 기억 못 합니다. 기억 못 하는 게 기억을 하는데 일부러 안 한 척 하는 거죠. 예. 머리가 마탱이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거 자체가 있잖아요. 초구님. 처음부터 이 사연이 이상한 게, 어느 형이 자기 결혼한다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친동생한테 2군형권 대출을 받게 할까? 난 그게 정말 신기하네요. 그러니까요. 애초에 저런 얘기 하잖아요. 야, 내가 만만하나? 아니, 형 결혼하는 거지, 내가 결혼하나? 나 형한테 부탁 안 할 테니까 이런 거 부탁하지 마. 한 번 전화하면 나 형 안 볼 거야. 내가 이런 거 왜 해줘야 돼? 나 형한테 도움 받을 일 없어. 그러니까 형도 나한테 부탁하지 마. 아니, 누가 결혼식 할 때 이런 거 보태주냐요? 이거 해줬다는 것도 웃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발단의 시작이 이거예요. 발단의 시작이. 3천만 원, 얘 대출 해달라고 하니까 해주네? 그럼 얘한테 자꾸 돈줄로 이용해 먹으면 되겠네? 이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시작이야, 이게. 처음부터 아예 싹을 딱 잘라버렸으면 애초에 돈 얘기 못 하겠죠. 그리고 부모님도 잘못했습니다. 부모님도 잘못했어요. 어? 자식이 족골아지 되면 나한테 오지 마라. 문전박대하고 보냈어야 돼. 이게 있잖아요. 좀 안타깝지만요.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가족이 품어준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선을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가족 아닙니다. 가족 아니에요. 우리나라 난 가족 문화를 정말 좀 싫어하는데, 특히 경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이니까 다 품어줘야 된다. 이해해줘야 된다. 한 핏줄이니까 걔 망나니 짓 해도 네가 동생이니까 참아. 네가 형이니까 참아. 언니니까 참아.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이해해줘야 된다는 이 유기적인 개쓰레기 같은 줘도 안 가지는 이 백해무익한 이 문화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가족이라면 다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 꼬라집니다, 이게. 대한민국 이러니까 출산율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참번 출가 외인이면 계속 출가 외인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럼 출가 외인에는 사자성 왜 쓰냐고. 한 번 결혼이나 어떤 다른 목적으로 집을 나간 사람은 그때부터 남이야, 남. 그 사람이 잘못되든 말아먹든 간에 그거 지가 알아서 문제라고.
왜 이런 걸 가족들이 왜 돌봐주고, 내 자식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형이니까, 동생이니까, 왜 다 해줘야 돼? 이 가족 같은 문화 없애버려야 돼,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제 가족 문화를 안 하려고 하잖아, 이게. 무턱대고 밑도 끝도 없이 다 가족이니까 받아줘야 된다는 마인드 때문에. 어디까지 받아줘야 되는 거야, 이게? 한계가 없잖아, 한계가.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있잖아요. 주변 가족 중에 있잖아요. 도박 중독자가 있다. 빚이 생겼든, 뭐, 신물자가 됐든, 개인 파산을 했든, 뭐, 집이 날려가든, 이혼하든 간에, 그건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될 의무도 없어요. 못 도와줬다고 여러분 자책하지 마시고, 설령 그 사람한테 뭐, 그 도박 중독자 있는 사람한테, 모진 소리 듣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지가 잘못했으면 지가 어떻게 끝내든가, 마무리 짓든가, 책임지든가,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인생 잘못되는 건 두려우면서, 남의 인생 잘못되게 만드는 건 안 무섭나? 난 개인적으로 도박 중독자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추방했으면 좋겠네. 섬에다 가둬버리고 그 사람들만 생활하게 만들고 싶네요. 아니면 도박 중독자들 있잖아요. 고유 IP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은 어떤 IP 들어가더라도 차단시켜버린다든가. 그런 것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아무튼 도박은 사회악입니다. 사회악. 그래서 아무리 주변의 가족 중에 정말 뭐 그 도박으로 많은 빚을 졌다 하더라도 절대 거두어주고 도와줘서는 안 됩니다. 다 같이 망해, 다 같이. 그리고 한 번 도와주면 계속 도와달라 그럽니다. 이번 사연처럼. 단칼에 끊으셔야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악연을 반드시 끊으시기 바라겠고, 어떻게 해서든, 이제는 초구님이 본인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형한테 지지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예. 계속 이렇게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시면 형도 이제 지쳐가지고 연락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연락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계속 연락하고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제가 부탁인데, 뭐, 웬만하면 안 그러겠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제발 가족들한테 뭐 해주지는 못하더라도, 금전적으로 이렇게 민폐 느끼지 맙시다. 이건 할 수 있는 거잖아, 안 그래요? 뭐, 가족들한테 뭐, 선물 같은 거 뭐, 지원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가족들이 일궈놓은 소중한 재산과 집은 날려먹는 일 절대 없도록 합시다. 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사연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